랭아, 제 마음속 영순이 분들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사는 나라라고 하면 어디가 떠오르시나요? 중국? 미국? 북유럽? 잘 사는 나라는 대부분 GDP, 즉 국내 총생산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GDP는 인구가 많은 나라가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바글바글한 중국은 GDP 기준으로는 세계 2위에 이름을 올리지만 1인당 GDP 기준으로 따져보면 중국보다 훨씬 작은 스위스가 무려 8배 이상 높은 수치를 기록하는 것처럼요. 즉 실질적으로 국민이 얼마나 잘 살고 있는가를 따져보려면 1인당 GDP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오늘 살펴볼 아프리카는 어느 국제기관의 기준에 적용해봐도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국가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유일한 대륙입니다. 한마디로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대륙인 셈인데요. 그렇다면 1인당 GDP 기준으로 아프리카에서 진짜로 가장 잘 사는 나라는 대체 어딘지 아프리카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탑5를 알아보겠습니다. 5위 가봉 8,030달러. 아프리카 중서부 해안가에 위치한 가봉의 1인당 GDP는 약 930만 원입니다. 이는 중국보다는 조금 못한 수치이고 한국의 3분의 1 정도 되는 수치인데요. 가봉이 아프리카에서 비교적 잘 사는 이유는 바로 석유 산유국이기 때문입니다. 유가가 폭등했던 1980년대에는 한국보다 1인당 GDP가 높았던 적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무려 40개가 넘는 부족으로 이뤄진 가봉이지만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과는 달리 부족한 내전이 거의 없었고 40년 넘게 독재한 오마르 봉고 역시 나름대로 개념 있는 경제계획을 통해 원유와 산림을 체계적으로 개발했기 때문에 가봉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봉 경제성장의 원동력인 석유가 2030년 전후로 모두 고갈될 것으로 예측되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비한 경제계획이 전무하다는 점에서 가봉의 전망은 그리 밝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2019년 현재 쿠데타가 일어나는 등 정치적 불안 요소까지 맞물려 있는 가봉. 머지않아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예측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4위 보츠와나 8,260달러. 전 세계의 최빈국 중 하나였지만 다이아몬드 광산이 발견된 후 채굴이 시작되며 경제 사정이 급격히 나아지기 시작한 보츠와나의 1인당 GDP는 약 960만 원입니다. 앙골라, 콩고 등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에 있어 광물 자원의 발견은 늘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이곤 했습니다. 광물 자원을 독점하기 위해 끝없는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에 승리한 쪽은 부정부패를 통해 부를 독차지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보츠와나의 초대 대통령 세레체카마와 2대 대통령 쾌트 마실에는 전쟁과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믿을 수 있는 정직하고 투명한 정부를 만들었습니다. 부정부패 없는 정부 아래에서 보츠와나는 다이아몬드로 낸 수익을 무상교육, 의료보험, 관광산업에 투자해 국가의 인프라를 튼튼히 할 수 있었고 이는 곧 경제성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만 유지된다면 정말 좋겠지만 이렇게 다이아몬드에 크게 의존을 하고 있는 만큼 다이아몬드의 가격이 곧 국가 경제를 좌우하게 된다는 당연하지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는데요. 다이아몬드 가격은 매년 꾸준히 떨어지는 추세인데다 다이아몬드 고갈의 우려도 있어 보츠와나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에 보츠와나의 이안 카마 대통령은 다이아몬드 산업의 의존도를 낮추고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제조업 및 다른 산업들을 발전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3위 적도기니 9,140달러. 목재와 커피, 카카오 등 1차 생산물을 위주로 수출하던 적도기니는 독립 당시인 1962년 1인당 GDP가 32달러에 불과할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당시 최빈국 수준이었던 대한민국 GDP의 3분의 1 정도였던 셈이니 어느 정도인지 상상이 가시죠? 그런데 1996년 역대급 규모의 석유가 발견되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오일머니에 힘입어 2000년대 초중반에 역대급 경제성장을 이루어내더니 2008년에는 한국의 1인당 GDP를 넘어선 것인데요. 심지어 2012년에는 1인당 GDP가 무려 2천만 원에 육박하기까지 하면서 탈아프리카 수준의 경제력을 보여주었죠. 하지만 경제의 97%를 석유에 의존하다 보니 국제 유가에 따라 해마다 GDP의 변화폭이 심하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국제 유가가 크게 폭락한 2015년 이후로는 국가 경제가 직격탄을 맞아 경제 수준이 말 그대로 반토막이 났다고 합니다. 물론 석유가 없다 해도 콩고 민주공화국보다는 20배 부유한 상황이라고는 하지만요. 게다가 반토막이 나기 이전이라 해도 부의 재분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전 국민이 고루 혜택을 받지는 못해 대다수의 국민들은 먹고 살기가 많이 힘든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실업률이 30%가 넘는 국가적 위기를 맞았지만 국제 김정일상을 수상한 대통령 오비앙은 40년 넘게 독재하며 호의호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2위 모리셔스 11,690달러. 인구 120만에 아프리카 동쪽 섬나라 모리셔스의 1인당 GDP는 무려 1,360만 원입니다.
아프리카 대륙 밖의 섬나라라는 사실이 엄청난 행운이었던 것 같은데요. 석유, 다이아몬드 같은 자원은 부족하지만 영해가 넓기 때문에 어업과 관광 산업만으로도 경제가 충분히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탈아프리카급의 선진화된 정치와 높은 국민의식이 모리셔스 성장의 원동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빈부격차는 낮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괜찮은 수준인데다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완전한 민주주의가 이뤄지고 있는 나라로 이코노미스트지에서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에서도 한국보다도 4계단 높은 순위를 기록하기도 했죠. 사람들은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에 비해 빈부격차도 작고 무상교육까지 시행하는 모리셔스를 아프리카의 선진국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휴양지로 매우 좋은 환경을 갖춘 덕에 유럽의 관광객들은 물론 한국의 신혼부부들까지도 제법 방문한다고 하는데 모리셔스가 앞으로 얼마나 더 성장하게 될지 궁금해지네요. 1위 세이셸 17,150달러. 세이셸은 우리나라 광주 광역시보다도 작은 인구 약 9만 5천 명에 불과한 아주 작은 섬나라입니다. 1인당 GDP는 거의 2천만 원에 육박해 4위를 차지한 보츠와나보다도 2배 이상 높은 것은 물론 유럽의 폴란드나 그리스를 뛰어넘을 정도인데요. 세이셸은 마지막 지상낙원이라고도 불릴 정도로 아름다운 해변이 유명한 만큼 관광업을 통해 아프리카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세이셸은 영국 윌리엄 왕세손이 신혼여행지로 이곳을 택했을 정도로 아름다운 해변과 자연을 가지고 있어 1971년 국제공항이 개장한 이후 관광산업을 기반으로 GDP가 3배나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리셔스와 마찬가지로 아프리카 국가이긴 하지만 아프리카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섬나라라 아프리카 대륙의 발전을 저해하는 내전이나 자원 분쟁, 종교전쟁 등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지정학적 위치의 장점을 살려 검은 돈을 세탁해주는 조세 피난처로 크게 재미를 보기도 했죠. 하지만 관광업에만 의존하고 있는 탓에 소말리아 해적들의 활동으로 관광업에 타격이 올까 노심초사하며 해적 소탕에 적극 협력 중이라고 하는데요. 적은 인구의 군사력도 변변치 않아 늘 불안한 처지라고 합니다. 엄청난 부를 보유한 부자와 하루 한 끼도 못 먹는 빈민들이 공존하고 있을 만큼 빈부격차가 심한 것은 물론 이와 더불어 지구온난화로 인해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당장은 아니지만 수몰 위협까지 받고 있어 최근 바닷속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강력한 보존 조치의 필요성에 대한 연설을 하는 등 다양한 방면으로 해결책을 모색 중이라고 하네요. 한 국가가 잘 사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자원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천연 자원에만 의존하는 국가 경제는 결국 해당 자원의 시장 가격이 하락하거나 고갈되면 국가 경제 전체가 심각한 위기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는 데다 막대한 이익을 제대로 분배하지 못해 빈부격차의 문제 또한 심각해지는데요. 천연 자원이 풍부하지 않다 해도 청렴하고 굳건한 정부가 들어선다면 성장은 그리 먼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한 모리셔스처럼 아프리카 각국이 조금 더 앞을 내다본다면 아프리카의 성장도 그리 먼 이야기는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